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6월에) 꼴등이었던 LG는 이제 치열한 4강 싸움의 중심이 되어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패배한 인생이었던 쿵푸어슬의 싱은 돼지촌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생 반전에 성공합니다.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은 포기하기 전까지 게임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광화문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성치로 응원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딴지 영진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딴지일보 지하 비밀 기지 벙커내에 위치한 벙커 녹음실입니다. 비밀인데 뒤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아우 이거 연달아 두 편 하려니까 혀가 다 풀렸어. 아까 오셔서 이렇게 네. 동물원 들여다보시듯이 네. 이렇게 눈 이렇게 대고선 안에 쳐다보시던 분도 있던데. 그래요. 자, 뭐 우리 동물원에 동물들처럼 이게 뭐 돼지인가? 돼지 우리에 갇힌 세 분의 우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성치보다 키도 크지만 같이 영화 본 여자친구는 더 많은 문화인류학계의 주성치 해비조님 나오셨습니다. 참 오래 써먹는. 그러니까 참 오래 써먹어요. 네. 예, 해비조입니다. 좋잖아 인기 많은 거. 몇 사람 되지도 않는 뻥 튀기려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성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지만 주성치보다 표준 한국말은 더 못하는 사투리 성애자 함장님도 나오셨습니다.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는 함장입니다. 네. 어색해. 자, 다음으로 주성치 영화를 더 잘 알지만 주성치만큼 개그감은 없는 버디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진공에서 타르코프스키, 테리 길리엄, 피터 그린어웨이를 맡고 있는 버디 올시다. 야, 이거는 개그라기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죠.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뭐라고 막 변명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개그감 없는 걸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녹음을 책임져 주고 있는 정체불명의 박세롬이 엔지니어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안녕하세요, 박세롬이입니다. 네. 목소리 너무 이뻐. 마치 우리 한 주 만에 만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녀야 미녀. 한 주가 5분이야. 5분 만에 한 주가. 물론 우리 중에서는 뭐 박세롬이 씨가 제일 아름다운 거. 그럼요. 미모로는 당연한 일이죠. 거지. 그래요? 그거는 시청자들이 다 알아. 안 봐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2부 진행하러 바로 시작해보죠. 잡곡.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즐겨 먹기는 쉽지 않으시죠? 게다가 흰쌀밥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거친 잡곡을 먹이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딴지마켓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잡곡을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꽃씨 잡곡입니다. 왜 꽃씨 잡곡이냐고요? 꽃씨 잡곡을 쌀에 섞어 밥을 지으면 정말 꽃밭처럼 알록달록 예쁜 잡곡밥이 만들어지거든요. 빨간 홍국살, 노란 찰기장, 초록 클로렐라 찹쌀, 거기에 현미와 찰부리까지. 몸에 좋은 잡곡, 이제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꽃씨 잡곡,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넛지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발가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힘드네요, 이거. 자, 왜 일요일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네. 실제로는 5분 전에, 네. 우리가 이제 역사상 제가 본 최고의 멋진 남자 뒷모습을로 네, 그렇죠. 마무리를 했죠. 그렇죠. 지난주가 5편, 걸작 5편이 도성, 도화기룡, 뭐였죠?
당백호 점추야. 당백호 점추야. 5분 전 것도 기억이 나. 그다음에 월광부합과 설리리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훈훈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제 뒷부분에 후반기 걸작 5편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5편은 뭐부터 시작하나요? 96년도 작품인 식신입니다. 식신. 네. 지금 5편을 준비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다 감독을 하고 그렇죠. 제작도 하고 뭐 이런 작품들입니다. 정말 자기 색깔을 그대로 투영시킨. 자기가 진짜 만들고 싶어하는 작품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더 꼴통 작품이 만들어질 거 아닌가, 더 난장판이 만들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할 수 있는데 도리어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일부에서 언급하신 천의무봉이 여기서 구현을 합니다. 예, 식신. 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복잡한 얘기도 좀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가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소재를 갖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밑바탕에 더 중요한 얘기가 깔립니다. 이런 식의 이제 뭐 복선이라면 복선이랄까 이제 이중성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 후반기를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작품들로.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삶의 비루함이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적나라하죠. 음. 사실은 이제 식신 같은 경우도 설명하기는 중국 음식의 화려함을 뽐낸 영화다라고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설명은 이제 좋게 말하면 하드웨어고 싱겁게 말하면 거칠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뭐 몇 가지 중화 음식 요리가 나오는데 몇 가지가 많이 나오긴 많이 하네요.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불도장 정도 나오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 기억에도 안 남고 그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 음식인가에 대한 설명도 장난이에요. 아줌마 평론가가 나와서 뭐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이고. 사실 그런 얘기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뭐 이 영화를 보고 중국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데 평자들은 했는데. 뭐 그래놓고는 이 영화 뭐 중국 음식에 대한 뭐 그런 화려함을 뽐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설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뭐 스포일러 프로그램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저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박사님. 이 영화의 진짜 얘기는요.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침심하고 얼마나 인간을 추잡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성치 영화 후반기 작품들은 이제 비루함, 비천함, 가난함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셨죠. 식신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부자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얘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부자라면 그렇게 행동 말 안 하죠. 초반부터 엄청나게 비열한 인간으로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초특급 성공가도 거의 이쯤 되면 이제 주성피는 거의 뭐 성룡 주윤발과 꾀를 나란히 하는 홍콩의 대스타입니다. 최고의 스타죠. 초특급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는 이 주성치 본인이 스스로한테 좀 경고를 하는 영화라고 보여요. 진짜 영리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요쯤 돼서는 주성치와 성룡이 다 할리우드로 넘어가면서 무주공산이 됐죠. 주윤발과 네, 주윤발과 성룡이.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대사가 나와요. 망해버린 주성치가 이제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길거리 이제 자판 음식점 두목들에게 자기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땅을 임대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엽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점을 열겠습니다. 처음 2개, 다음에 4개, 그 다음 8개, 그리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본을 모으고 지분을 팔아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아니, 자본주의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돈을 버는 건데 그 과정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고 필요한 얘기만 하는 설명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우리에겐 각하께서 이런 설명을 그랬나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의 진정성을 믿겠는데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가만 들어보십시오. 이게 주어가 없었을 뿐. 이게 8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랬잖아요. 강남에. 땅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 그걸 2채를 사고 4채를 사고 8채를 살면 일할 필요가 없었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자본주의의 문제는 돈을 많이 벌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인간의 본성을 자본주의 사회를 마지막 단계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궁극이 일하지 않고 논다는 거거든. 우리는 오해를 해요. 자본가들이 일하지 않고 논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본가 분들은 이제 재벌이나 뭐 기업가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뭐 이런 식의 이제 티각티각을 하거든. 어쨌든 간에
현상을 이렇게 절묘하게 설명한 거는 주성치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목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음식이 됐건 핸드폰이 됐건 자동차가 됐건 불량한 양심이 됐건 뭐가 됐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과정은 이렇고 그 한계는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죠. 주성치 본인이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돈을 벌었어요. 주성치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실제로. 재산도 뭐 수천억에 달하고 영화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부동산으로 벌었고, 이게 영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영화 초반에 그 성공했을 때 오만함, 무례함, 비열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실제로 그런데 주성치는 영화 현장에서 냉혹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한데 너희들 이렇게 대충 살래?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꼰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윗 선배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기 방식대로 설명을 좀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 주성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방식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제 주성치가 이제 영화에 보통 일정한 패턴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잔인한 세상이 있다. 네. 그다음에 주인공은 그 잔인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비천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잘난 척해요. 뭐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잘 알고 있다는 척. 그런데 그 주위에 대충이라도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자기는 훨씬 비천해. 그리고 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귀싸대기 때리고 막 발로 밟고 그래요. 근데 우연이든 피연이든 노력이든 막 하늘의 보살핌이든 어쨌든 성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을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면 이제 갈등하고 방황하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반전이 있죠. 반전이 이제 마무리하고 연결되는데 이런 패턴을 이제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기는 아주 폭이 좁은 변주가 계속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영화의 퀄리티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네. 영화는 이제 대충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식신은 볼거리도 많고 아까도 말했던 그런 기본적인 스타일의 황당함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꾸준히 영화 속에 삽입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그 여주인공 망문이의 막강한 연기력을 감상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주성치 영화의 배우들은 연기를 잘해요. 그건 있습니다. 그 다음 영화를 이제 바로 좀 넘어갈게요. 사실 식신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좀 언급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제가 애정을 좀 못 갖고 있어요. 네. 이게 뭐랄까 이제 스스로 주성치가 자기 자신한테 경고는 했는데 자기 자신이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런 한계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위선 같기도 느껴지잖아요. 역시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좀 더 담백해집니다. 그건 좀 설명할게요. 희극지왕 요거 이제 사실은 5편 모으면서 요 얘기보다 앞에 한 영화가 더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007 북경특급 릉릉빠 북경특급 두 번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연작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뒤로 미루고 희극지왕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네. 너무 이쁩니다. 그렇죠. 미장센도 너무 이쁘고 뭉클합니다. 확실히 그 서유기 연작 때부터 이제 작품의 완성도나 장면의 만듦새 이런 것들이 촘촘하고 좀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희극지왕은 가장 이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미장센 얘기하면 왕가의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희극지왕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연기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죠. 네. 주성치가 이제 그 가난한 연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연기를 가르쳐. 네. 장백지가 이제 술집 아가씨인데 힘들게 술집을 다녀 아가씨인데 연기를 배우러 오죠. 근데 그 친구한테 연기를 가르쳐주면서의 한 컷 명장면입니다. 지금도 희극지왕이라고 뭐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쳐보시면 유튜브나 이 사진이 나옵니다. 둘이 같이 나무에 등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주성치 팬들은 홍콩을 가면 이 장소로 꼭 가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유명한 장면이고요. 영화는 좀 다양하고 모범적인 영화예요. 촬영 기법도 이제 고전적인 테크닉들을 진지하게 써먹습니다. 적당한 속도의 슬로우 모션, 뭐 빛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는 그런 테크닉, 또 하이 앵글로 주성치를 이제 조금 작고 보잘것없게 초반에 이제 아주 비루하게 하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롱테이크. 주성치가 어디 이제 불려가면 그 등을 계속 따라간다는 이런 식의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쁘고 또 정적이에요. 주성치 영화답지 않게. 맞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제 나는 이런 것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성룡도 왜 한참 잘 나가고 나니까 30년대를 배경으로 한 뭐였죠? 홍번구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거 말씀하신 언제쯤 거랑 미라클 같은 미라클.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고전 이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우들이 이르게 되면 정통에 좀 집착해 보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있죠. 이거 뭐 자기 뿌리 같은 것들, 뭐 우리가 사극 만들고 사극 보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네. 그 추성치도 이제 이런 고전적인 테크닉, 정통파적인 기술을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역시 우리가 익숙한 곳에 감동 느끼는 그런 것들도 좀 이용해 먹는 거죠. 네. 그 영화의 진폭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성치가 좀 진지하면서도 우울한 분위기. 여기서 이제 되게 이제 성격이 잦아 있어요.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까불까불하지 않고요. 담담합니다. 매력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택도 없이 황당한 장면은 여전히 이제 여전히 보여주고요. 복지회관에서 정무문 장면. 라고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케찹 장면이 나오는데 주성치 영화의 맛을 아는 분들은 이 장면은 이제 또 요절복통을 하죠. 참 묘한 느낌을 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막 가는 느낌은 좀 덜하지만 이 배우가 얼마나 훌륭한 연기자고 실력을 좀 아낌없이 보여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그렇죠. 아, 거기다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갈수록 여배우들의 비중이 좀 중요한데 그렇죠. 이 장백지라는 이게 거의 데뷔작이거든요. 예. 참 청순했어요 이때. 말 많고 탈 많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이게 초특급 신인이었죠. 초특급 신인.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더빙판이 아닌 본래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 걸걸한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늘 항상 가지는 그 환상 중에 하나. 와이셔츠 남자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하체 탈의하고 하이 탈의하고 이제 그게 왜 환상이에요? 뭐야 저거는. 박사님 너무 박사님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와이셔츠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하나 사세요. 그 해비조님 상의는요. 웬만한 사람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해가 잘 안 되죠. 긴 원피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상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남자 와이셔츠를 여성 몸에 입혔을 경우에 뭐 어깨나 팔 부분은 일단 의미가 없고 이게 남자들은 입으면 끝까지 오는 선이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은 힙이 아니라 약간 짧은 원피스 정도의 느낌으로 입게 되는데 와이셔츠가 창가에 서면 안에 나신이 비쳐요. 왜냐하면 남자들 특히 뭐 와이셔츠 안 입고 입은 속에 러닝 안 입고 입은 사람들은 젖꼭지 비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게 그 창가에 딱 서 있으면 나신이 딱 나오는 게 한국 영화에서 아주 잘 찍은 게 하나 있죠. 범죄의 재구성. 범죄 염정아가 와이셔츠만 딱 걸치고 딱 창가 뒤에 빛 받으면서 딱 나오는 모습에 사람들이 와 박수 치는 그거랑 동일한 거죠. 예전에 그 제 코트 겨울 코트를 누가 재미로 입었는데 의자 위에 올라가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예, 말씀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이 사랑하는 분이 나의 옷을 입었다는 거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컨셉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안 하죠. 근데 입었다는 건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 동질감. 그리고 원래 그 속에 숨어 있는 맥락. 그렇죠. 왜냐하면 남성 집에 와서 결국엔 의도치 않게 왔다는 얘기니까 옷이나 입을 게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남자의 와이셔츠를 입는 거고 뭔가 둘은 하룻밤을 보냈다. 이런 것이 모든 게 내포되어 있는 장면이 되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도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 남자가 나의 옷을 입어준 여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뭔지 모르는 고마움 막 이런 것들 막 생성됩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와이셔츠 성애자들.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항상 그냥 한마디 물어봤다가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 와이셔츠가 뭐 지방실험 비싼 거야? 이건 로망이거든. 알았어요. 무감각한 인간들 하여튼. 아니, 저 아저씨들은 지금 와이셔츠가 좀 문제가 있어. 이거 안 어울려.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여러분들은 와이셔츠 성애자 집합소 딴지 영진공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저만 다릅니다. 껄림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이 연결되는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흘리는 오열하는 그 장백지의 모습이 그 한 5분에서 10분 되는 장면이 뭐 아주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주성치의 사랑은 절절해.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그래요. 장면을 만들어낸다는 게 또 한 번 이제 천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장백지 씨는 이 작품하고 파이란도 좋았죠. 그렇죠. 이 두 작품만 갖고도 정말 매력적인 배우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네요. 진짜 이뻤죠. 예, 그리고 하여튼 그녀를 또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는
갈등도 없어요. 정말 담백하고 쿨하게 그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 너무 쿨한 거야.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그를 이제 그에 대해서 주성치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갖고 있던 막문희 대스타 그 영화 속의 대스타 막문희도 그를 낳아줍니다. 장백지에게 떠나는 주성치를 놔주고 미소 짓는 표정이 정말 이 여자 진짜 대단하다. 대인배. 대인배 대범함. 네, 실제로는 막문희와 주성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때까지도 계속 애인이었고 네. 장백지가 이 영화를 찍고 주성치하고 이제 썸씽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성치가 날바람둥이니까. 왕바람둥이니까. 그래서 또 막문희하고 안 좋아지는 과정도 또 겪게 되고요. 근데 계속 이어지는 건 막문희인데 가만히 보면 영화에서 막문희는 항상 놓아주거나 애달게 바라보기만 좀 그래요. 일부러 극 중에서 그런 배역을 줘서 자기 암시를 시키는 거야.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저씨고요. 근데 뭐 어쨌든 막문희 그 정도 계산이 가능한 사람이고. 여러 배우나 여러 이제 유명 인사들이 이제 주성치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전히 이제 제일 쿨한 건 역시 실제로도 막문희예요. 그래서 주성치 애인 하면 연인 하면 막문희 얘기를 하고요. 그쵸. 실제로 이제 주성치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도 좀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막문희를 가장 주성치하고 어울리는 배우라고 보여지고요. 대단합니다. 예.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몇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게 좀 나쁜 게 이제 나중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이제 주성치가 좀 특히 나쁜 게 이제 자기가 찍었던 영화에서의 그 영화 배우랑 여배우랑 또 딱 그 타임에 이런 거는 좀 뭐랄까 이제 뭐 툭 까놓고 얘기해서 자고 싶은 배우를 여배우를 찍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실제는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추석 특집인데 또 이상한 얘기를.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연휴가 끝날 때 이거 올라간다 그랬죠? 저 일곱 번째는 같이 연결해서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네. 007 북경 특급 2 대내밀담 영영발. 그 제목에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앞 작품이 있어요. 007 북경 특급 국상 능능칠. 젠장. 명령칠. 국산 007인 거죠? 아니 한자가 달라요. 그래요? 능능칠이 있고 영영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영영발이에요. 대내밀담, 뭐 내부 첩보원 이런 뜻이죠. 둘이 작품은 이제 뭐 같은 뭐 스파이 뭐 이런 역할이긴 한데 연작은 아니고요. 뭐 그런 걸 들춰서 따지려는 건 전혀 아니고 대내밀담 영영발이 왜 명작 대열에 드느냐를 좀 얘기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중성이 또 있어요. 이 영화는 부부 사이의 희노애락 또 온갖 고난을 이겨내는 부부간의 금수를 아기자기하게 풀어나가는 너무너무 잘 만든 부부사랑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같은 느낌? 그거보다 레벨이 한 레벨은 훨씬 높겠지만 6급 정도. 레벨은 훨씬 높겠지만 예, 예. 신업 자체만 보면 상당히 교훈적이에요. 뭐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 교훈적인 게 아니라 보고 느끼해서 좀 내 삶의 지혜로 삼아야 되겠다는 정도까지도. 저도 뭐 부부 생활을 뭐 이제 십몇 년을 했는데 보고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거밖에 안 하셨다고요? 가끔 해요. 가끔 내가 워낙 있으니까 가끔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부부싸움이 이제 과정이 결국은 이제 저는 빨리 푸는 편인데 우리 와이프하고. 근데 그때 잘 풀었던 과정이 이 영화에 알게 모르게 이제 좀 내 몸에 밴 부분이 좀 있어요. 꼭 봐야겠다. 꼭 봐야겠다. 잘 풀었다기보다는 버디 형이 빨리 사과를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뭐 부인은 별로 못하겠네. 하여튼 뭐 좋은 배우잖아요. 그 양조위. 아까도 그렇죠. 말했던 이제 주성친의 절친. 그러니까 유가령 씨가 바로 같이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유가령 씨가 이 양조위의 부인입니다. 둘이 이제 합을 맞춰서 영화를 찍는데 진짜 부부 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요. 사실 이제 부부간의 사랑 얘기는 초기 작품 중에 오군녀랑 같이 이제 망부성령이라고 이제 전극 연기를 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영화들 좀 그냥 담담하게 볼 수 있는 재밌는 작품인데 뭐 이야기의 맥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열애로 하고 보니. 어쨌든 이 유가령과 이제 궁합 맞춰서 잘 만든 영화예요.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주성치 영화는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얘기를 밑에 깔아놔요. 말씀드렸지 대내밀탐은 서로 믿고 손발을 맞춰가는 금술 좋은 부부 얘기라고 했죠.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서유기는 사실 손오공이 하는 그런 뭐 치고받고 어떤 식의 모험 영화가 아니고 원래 손오공은 모험 영화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여행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상기는 엇갈리는 사랑하고 그다음에 운명적 희생,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 뭐 식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 영화가 아니라 권력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영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림축구도 지방에서 도해지로 이렇게 막 몰려드는
지방은 점점점 가난해지고 도회지는 점점점 발전하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도시화되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몰려드는 농공 빈민의 얘기예요. 아, 이게 소림 축구를 홍콩 영화라고 봐서 그렇지 사실 이게 그렇죠. 중국의 농민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죠. 예. 주성치가 본토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식의 정서적 공감대를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윤발이나 성룡은 정말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 즐거움, 엔터테이너로서의 연기라면 주성치는 좀 더 한 발짝 더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좀 소림 축구를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왜 선생님도 계시고 거기에 무슨 뭐 학자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막노동이나 그렇죠. 어떤 공장에서 단순 노무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심지어 이제 쿵푸 허스는 좀 더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부패한 공권력을 초반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걸 대체하는 집단이 이제 아주 잔인한 폭력 집단이지. 막강한 폭력 집단인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민들이 저항해요. 그 공권력마저도 무시하는 폭력 집단을 저항하는 서민들 얘기.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공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폭력 집단을 폭력 세운 집단을 거죠. 대입한 겁니다. 그래 폭력 집단 예. 이꼴 공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좀 심각해지네. 장강치로는 또 이제 또 다른 면을 좀 보여주죠.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이제 그 중국 시민들, 아이를 하나밖에 낳을 수 없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야, 가난. 이 가난을 대물려 줄 수 없다는 이제 도시 빈민의 절박한. 이건 진짜 절절히 제 개인 경우에는 절절히 와닿아요. 예. 제가 애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는 가난을 제대해서 끊고 싶어서 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지금 월급 제일 많이 받으면서 왜 그래? 월급이 제일 받는 거는 월급은 지금 현 시점에 받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정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체계가 한국은 공고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내 아이들을 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도 어느 정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지금 함장님이 페이를 받고 있다 손 치더라도 자식을 낳아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 경쟁을 시키고 그 자리까지 올리려면 함장님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거는 그래요. 진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예. 예, 좀 더 이제 이렇게 자꾸 재밌는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무리 추석 연휴 끝났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 네. 손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난장팝 슬립스틱 액션을 보여주고 그게 재밌어요. 뭐 말씀드렸듯이 데네 밀탐은 그 부부싸움 초반 부부싸움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꼭 봐야겠네요. 저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서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면 되지. 그거는 저는 꼰대라고 생각해요. 또는 이민 가는 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민 안 가고 저는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제가 아이를 낳는 순간 투쟁을 못하게 될까봐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투쟁은 그 뭐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경쟁해서 이겨낸다 뭐 이런 뜻이니까 오해 마시고요. 나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투쟁 그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투쟁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아니 돈도 많이 함장은 벌고. 그렇게 해도 돼요. 나만 아니면 되지. 야, 이제 싸우지 말고 넘어갑시다. 이제 재밌는 얘기 네, 또 다시 하죠. 그렇죠. 뭐 또 비슷한 얘기는 하는데 소림 축구는 어떻게 보면 그 좀 완성된 얘기로 좀 다가갑니다. 뭐 그렇죠. 이게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인간의 발전이 이제 본질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해요. 네. 잠깐만 할게요. 이게 뭐 사람이 이제 발전해 나가잖아요. 밑바닥부터 위로 가고 토대에서 상부로 가고 뭐 거짓에서 진실로 올라가고 뭐 인간 스스로 이게 막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세스를 주성치는 이제 여기서 좀 완성해 나갑니다. 주성치 작품은 사실 매 작품마다 좀 자기 완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 다 비슷하면서도 영화 자체에서 결론을 내. 근데 관객들한테 질문은 안 해요. 답도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끝나는 부분이 언제나 쿨하게 끝나. 보면은 주성치는 나는 답을 갖고 있다고 확실하게 관객들한테 어필합니다. 근데 그 답을 주절주절 설명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자신감이 있는데 쿨하죠. 근데 이게 박력으로 느껴지는 거야. 막판에 가면 그렇죠. 이 비루하고 비천한 아저씨가 어느 순간 정말 멋있게 보여지는 거지. 그 남자들은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 여자들은 저렇게 멋진 남자 있구나.
우리 남자친구도 지금은 가난하고 백수고 뭐 공부한답시고 좀 어렵지만 또 아르바이트 하지만 저런 남자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 네. 일단 이 여성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가실 여성분들이 주성치 영화를 그렇게 찾아가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좋아하는 여성분들 많아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네. 난 저는 믿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남녀 커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희망이지.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예. 해비조님 보세요. 얼마나 성공한 남자지. 성공한 남자. 감사합니다. 성공한 결혼이라고 하죠 우리. 근데 막바지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차를 바꿨다니. 와이프님이 뭐 어떻게 야. 타고났다. 능력자. 자, 해비조님은 와이프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 그래도 또 뭐 대부분 가난하죠. 뭐 차 중간중간 바꿨다고 그래서 뭐 그게 대단한 거 아니고요. 네. 여전히 지금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정도의 레벨입니다. 그게 차를 바꿨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차를 와이프가 바꿔주셨다는 게 대단한 거죠. 방점은 거기 있는 거지. 그거 마찬가지로 와이프분도 얼마든지 훅 갈 수 있어요. 재벌 따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에 사는 걸로. 하여튼 주성치 영화는 영웅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유치한 양놈 영웅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좀 노리거든요. 주성치는 나는 양놈 영웅하고 달라라는 이런 컨셉을 계속 강조해요. 중국 대중들이 상당히 좋아하게 되는 거지. 이건 이소룡하고 같은 맥락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서민 중에서 하층민, 빈민, 가난한 사람들 이 상황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자꾸 동질감, 공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쁜 거야. 그렇죠. 예. 그 거부감도 초반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영웅이 되니까 거부감도 별로 안 나타나고 이런 거지 뭐 미개한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높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은 저렇고 더럽고 질라진 것들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 여러분들은 주성치가 초반부터 착한 동생, 좋은 형, 좋은 오빠, 작은 삼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사랑구실 할까 싶은 수리능 바닥에 쓰레빠 신고 다니던 형이 어느 날 늠름하고 훌륭한 집안의 대들보가 되어가는 느낌. 그렇죠. 이런 걸 보여줘요. 2000년대 들어서 하여튼 어려운 그 중국의 상황, 놀라운 경제 발전 속에서 이제 소외되는 대다수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리주저 설명 안 해도 적절하게 보여주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소림축구에서는 이제 싱싱이죠. 이 다섯 형제가 이제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받아요. 초반에 보면 주성치는 어떻게든 막 일자리 구하고 돈 구하려고 막 애걸복걸합니다. 아둥바둥해요. 정말 좀 가슴 망할 정도로 이제 막 가슴이 아픈데 그러면서도 이제 막 자존심을 보여. 그쵸. 만두집 가가지고 저 10원에 50원에 한 개짜리를 10원에 2개 주세요. 그랬다가 그 조미 씨가 안 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신발을 매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존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애골복골하고 막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신발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는. 너무 대단한 거야. 중국 영화 과학의 승리죠. 도대체, 그걸 만들라 해도 만들 수가 없는 느낌의 신발. 정말 만지기도 싫은. 이렇게 절박하게 하는 부분이 막 애절히 다가오고, 저도 이제, 흔히 말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야 되고 이렇게 애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집안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때 막막하고 절망적이더라고. 그걸 보여줍니다. 진짜 땡전 한 푼 없어가지고 힘들었을 때에 대한 그런 느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노골적인 상업 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현실을 좀 터무니없는 코믹상과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관객들이 잘 따라가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좀 다 연결해가지고 이 5편은 좀 다시 연작인 것처럼 얘기가 연결되는데요. 쿵푸어스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사실 소림축구는 좀 민족적 뽕기 같은 것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난하지만 서양 놈들, 미국 놈들 지금 잘 나가는 척하는 너희들보다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장구한 역사에서 튼튼한 보물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이게 소림 무술이라든가 이런 거란 얘기야.
그게 쿵푸죠, 이 영화에. 예, 그렇죠. 쿵푸로 이제 상징되는 너희들 뭐 한 200~300년밖에 안 된 미국, 뭐 유럽, 너희들 뭐 한 1000년 전에 글자 하나 있었냐? 뭐 이런 식의 자부심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난한 중국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불어넣어주겠다고 이제 막 타겟팅을 한 거야. 맞습니다. 별로 뭐랄까 이제 철학적 깊이가 심오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작품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게 됐었는데 뭐 엄청난 흥행을 했죠. 엄청난 흥행을 하고 뭐 거의 넘버 2. 그 당시엔 넘버 1이었죠. 대흥행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엔 뭐 주성치와 전혀 상관없이 속편이 만들어지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성치의 이제 이 영화를 만드는 테크닉은 끝에 왔고 얘가 갖고 있는 철학도 뭐 예를 들면 장애모 같은 경우도 영웅에서 뽀록 다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주성치에 대한 철학적 깊이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을 느꼈어. 자,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이 작품이 나옵니다. 더 이상의 고퀄 홍콩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걸작이면서도 대작이죠. 저는 이제 영화적으로는 완벽하다고 봐요. 완벽하다고 보고 장면 이어지는 계속된 반복의 반전. 나중에 이제 지쳐가지고 반전에 안 놀래. 그 정도로 절묘하게 상황 설정하고요. 뭐 슬립스틱 역시 뭐 최고 수준이에요. 액션 디자인도 장난 아니고요. 뭐 사실은 그 뭐 매트릭스의 액션을 주성치가 보고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중 격투신 같은 장면에 대한 공을 많이 들였대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명장면 나오죠. 어깨에 칼날고 사이드밀러. 정말 상상 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장면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영화를 관람하면서 가장 길게 웃었던 장면이에요. 한 30분 동안을 도대체 그러니까 장면이 끝나고도 그 장면이 계속 내리어 바뀌었을 정도로.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됐다. 이게 주성치 아니면 못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또 카메라 움직임 얼마나 호탕하고 시원한지 이건 뭐 지미집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갔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공권력에 숨죽이고 또 도끼파 악당들한테 이제 지금 시달리고 있던 대지촌 사람들이죠. 대지촌 사람들이 이게 선량함이 이게 서로 대비가 돼. 부패한 공권력, 잔악한 깡패들. 그다음에 선량한 대지촌 사람들 불황무식하고 얼마나 선량하냐 하면은 주인집 아줌마가 물을 잠궈도 반항 한번 못하고 쭈그린 채로 머리를 감아. 그러니까 저기 수채구멍에서 물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거 뭐 그러면서도 이제 그 대지촌 사람들이 정의로운 저항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숨죽여 살던 옛날 무린 고수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소리를 지르고 싶어져. 얼마나 선량하냐 하면은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정통적인 맥락이죠. 무림의 고수들이 숨어 있다가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헌신착처럼 버리는, 우리가 많이 봤던 컨벤셔널한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영화를 그만큼 잘 만들어서 감동이 더 깊은 거죠. 그리고 저 주인공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깡패 집단에 들려가려고 자기도 완전 밑바닥에 떡이라도 빨아먹고 살겠다고 했던 친구가 이제 개가천선하고 권선징악으로 이어지는 이런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과정이 몹시 긴장감 넘치고 알게 모르게 통쾌하게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중요한 반전 중 하나인 착한 선량한 그 고수들을 때리라고 방망이를 주는데 여기선 게임 끝났잖아. 절대 악인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악인의 머리를 때리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일단 1차로 죽음을 주인공이 당하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뭉클하고 통쾌하고 막 이렇게 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가 보기엔 빈틈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한 장면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림축구를 저는 되게 아까 복귀하다 보니까 재밌었지만 전 실망스럽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 기대 없다가 거기다 이제 CG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고 주성치 영화 이랬다가 쿵푸어스를 보면서 주성치가 진짜 괜찮은 영화 감독이고 이 시대하고도, 그러니까 쿵푸어스를 통해서 발전하는 CG와도 호흡이 가능한 맞습니다. 그 이전하고는 좀 달라진 모습을 정말 많이 보였던 영화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소림축구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적인 간극이 좀 있기는 하지만 초반에 이제 주성치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드러나는 장면에서 그 축구를 하고 있어. 이제 막 맞아요. 동네 대지촌 어린이들이 막 돼지 그런 거 같은 거 갖고 막 돼지 오줌 보러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 공을 터트립니다. 발로 딱 밟았다가 이제 꽝 터트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직도 축구하냐? 이게 소림축구를 이제 원래 제목이 이제 소림족구죠. 소림축구를 이제 디스하는 장면이야. 자체 디스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게
이게 연작이 아닌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일부러 좀 소림축구를 좀 허술하게 만들고 푸어스를 잘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이게 좀 과대평가죠. 예, 그렇죠. 과대평가십니다. 조금, 네. 예, 하여튼간에 정말 천이무봉의 작품이라고 저는 예. 봅니다. 맞습니다. 바느질 땀이 안 보여요. 폭력성은 좀 있어요. 폭력성은 좀 심하니까 이게 성인 영화. 사실은 주성치 영화는 다 성인 영화예요. 맞아요. 예, 이런 거 좀 이해를 아까 하시고 칼 보십시오. 꽂힌 그 장면도 이게 애들이 볼 장면은 아니에요. 엄청 웃기긴 한데 좀 잔인하고 목 잘라가고 뭐 잘리고 이런 것도 네. 다반사니까. 근데 뭐 그림자로 나오니까 그거. 저기 진국권이 목 돌아가는 장면은 있어요. 발차기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장면 좀 잔인하니까 예를 주시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영화는 다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사실은 이제 복잡한 얘기를 좀 제가 썼는데 간략하게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성치는 이제 영화 초반에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막 잡설을 늘어놓고요. 남도 배신해서 짓밟고 혼자만 도망가고 맞아요. 막 이래요. 책임감도 없고 정말 찌질이죠, 찌질이. 비겁하고 나약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언제나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착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각성을 하고. 예. 그리고 그 각성하는 과정은 관객들이 이해를 하는데 조동아리로 설명은 안 해요. 쿨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기초로 한 기바람. 이게 이제 주성치 영화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제는 심오한데 다루는 방식은 언제나 가볍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성치 영화를 기다려주지 못한 사람은 그냥 헛소리나 삑삑거리는 흔히 말하는 괴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주는 사람한테는 좀 감동으로 다가오고 결국 주성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그 기다림의 시간차가 딱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 주성치 영화를 극장에서 본 사람들은 강제로 기다려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성치를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결돼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철학은 주성치 영화의 철학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감. 개인이지만. 그래서 영웅으로 재탄생하긴 하는데 그 영웅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적인 영웅이 아니라 뭐 기초가 탄탄한 이런 얘기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다려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책임감을 기다려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나 자기들 욕심이 있으니까. 네. 근데 뭐 늘 항상 많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나치 얘기를 하는데 또 지금 현재는 서아시아 구석의 어떤 나라가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주성치 영화에서 느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다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다음에 남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욕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 예. 뭐 못 견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지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불황무식한 태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못 견딜 거예요. 이거는 흔히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를 봅시다. 좌파 중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파의 그런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모 사이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에서 용서가 안 되고 못 참는 거야. 그건 마찬가지야. 또 마찬가지로 어떤 재벌집 자제분이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을 미개하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못 참겠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본성이니까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발전을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주성치는 어쨌든 간에 한 가지는 큰 소리 안 치고 담담하고 담백하고 쿨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뭉클한 거야. 주성치 영화가 딸리 쾌감을 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주성치 영화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은 주성치가 나오는 그런 기바람이나 순발력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에서 웃음으로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가 주는 그 뭉클함을 늘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이게 막 자꾸 이제 심각하고 무거워지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약점도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좀 알고서 주성치 영화를 보면 더 이해도가 깊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원래 이제 짱가 박사님 같은 분이 설명해 줘야 되지만 주성치 영화는 기본적으로 주성치 한풀입니다. 주성치 영화에서는 특히 이제 남자는 여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고 권력을 갖고 이거 다 여자잖아. 아름다운 여인 또 뭐 남성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커플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인데 주성치 영화에서는 다른 커플이 맺어지는 꼴을 못 봐. 초창기 뭐 가요이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위대한 장국영이 나오니까 뭐 작품이 그런 거고 대부분의 모든 작품에서는 모든 여자가 나만 봐. 그러니까 사랑을 포기하고 떠나는 설리기연에서조차 자기 연인 주인을 양보하는 대상은 자기의 분신이야.
인간 분신. 그렇죠. 예. 이제 녹정기 2나 쿵푸어슬에서 이제 주성치의 여성 편력을 놀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정기 2에서 보면 2죠. 거기 이제 주인공이 히로인이 임청아예요. 임청아. 임청아인데 같이 영화를 나왔던 배우 중에서 스캔들이 안 난 몇몇 배우 중에 하나야. 임청아. 그다음에 워낙 막강한 분이니까 공리. 그다음에 아주 그 소문을 듣고 조심했다고 하는 조미 이 정도는 이제 그래서 임청아 씨가 이제 녹정기 2에서 모든 여자 다 좋아하는데 주성치도 다 좋아하는데 한 여인은 이제 다른 공자를 좋아해요. 어떤 다른 남자를 좋아해. 근데 그 남자도 굉장히 찌질한 걸 보여주지. 배신 때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실망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성치가 붕 날라서 걔를 발차기로 막 개패드 패. 그리고 나서 그 여자한테도 귀싸대기를 딱 때리는 척하더니 너도 잘못했으니까 마저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볼터치를 탁 해주고 싹 가. 그 순간에 여자가 확 마음을 뺏기는 거야. 그때 임청아 여기서는 헤로인이에요. 그 저기 주성치하고 이제 짝꿍이지. 임청아가 비웃으면서 그 특유의 표정으로 비웃으면서 저 여자도 넘어왔군. 그러니까 주성치는 영화를 다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흔히 영화 속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주성치를 디스해. 심지어 아까 말했던 쿵푸어스에서도 그 뚱뚱이 동생 임자총이 난 이게 뚱뚱해져가지고 옛날에 날씬했던 자기가 뚱뚱해져서 연애도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때 주성치가 나도 연애 못해 그랬더니 임자총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수많은 여자를 계속 갈아치운다며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주성치도 가난한 배우로 나오니까 원래 캐릭터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거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신문에 매일 나와 이런 이제 셀프 디스도 막 해요. 그만큼 이제 자신감 있는 거야, 사실은. 하여튼 뭐 다 모든 다른 남자 배우들은 쪼다, 뭐 비겁자.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 자격지심에 대한 표출이에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늦가기 스타인데, 나름대로 늦가기 스타인데,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겠어. 자기를 쳐다보는 여성분들이 있었을까 싶어. 뭐 이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냥 그렇다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이미지가 주성치가 이렇게 뭐 막강한 대스타고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스캔들에 대한거나 언론에 대해서 이제 되게 주성치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인터뷰도 잘 안 하고 한국 왔을 때도 그래서 말이 좀 많았고 인터뷰도 불성실하게 하고 그 심지어 이제 그 얘기 유명하잖아요. 사인해달라고 하면 지렁이 한 마리 쭉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이제 사마페나 그쪽 암흑가하고도 얘기가 많고요. 또 자기 스스로 경고를 했다지만 옛날 식신에서 실제로도 아직까지도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들이나 다른 배우들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대요. 완벽주의자라 그래. 특히 자기가 감독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완벽주의를 고집하는 그런 배우로 유명합니다. 독설도 잘하고. 근데 이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죠.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이제 성룡이나 비슷하게 이제 카리스마를 보이는 성룡이나 또 여성 편력도 성룡이 심하거든. 근데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렇죠. 뭐 애들을 상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조심하는 거겠죠. 주성치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자선 사업은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욕심을 부리죠. 돈 욕심도 많이 부리고. 이게 다 가난했지만 더 절실하게 느꼈던 거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심상이라는 게 다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성룡 씨나 주윤발 씨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이제 담담하고 소탈하게 겪어냈는데 영화에 보여주는 소탈함과 다르게 주성치는 너무 절박하게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주윤발은 실생활도 되게 소탈하다면서요? 네, 뭐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데. 뭐 지하철에서 사인하고 실제로요. 실제로 뭐 나 중국에 이제 홍콩에 사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뭐 쇼일 수도 있는데 그 쇼가 한 100번쯤 매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쇼가 아니라 생활인 거지. 생활인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뭐 말로는 주윤발이 나타나면 아는 척 안 하고 웬만하면 불창게 안 한다고 할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이미지가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주성치 나타나면 이제 뭐 난리 법석을 떠는 거지. 다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항상 이제 어디 좋은 일을 하러 자선 사업을 가도 웃는 모습이 이상하게 조금 약간 썩은 미소 이렇게 보여주고 참 미묘한 인물입니다. 자 대충 마무리할게요. 네. 많은 시간 또 지났는데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대충이 아니죠. 꼼꼼하게 온 거지.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주성치 캐릭터를 한 세 단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비굴함, 담백함, 가벼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굴함이나 담백함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가벼움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가볍게 행동한다는 걸 수도 있고 까분다는 의미도 되는데 좀 깊숙이 얘기하면 인생에 대한 경공술이 높다고 좀 보여요. 그러게요. 예,
행동도 좀 가볍하거든요. 액션 장면을 찍을 때 이게 발차기 같은 거 연습을 많이 하니까 보여주는데 그게 날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팽팽 돌아가는데 물론 파워나 타격감이 없어. 근데 아주 부드러워. 갈대밭을 날아다니는 뭐 바람처럼 보인다고 할까. 툭툭 인생은 잔인한 세상을 툭툭 치면서 이제 이겨내는 거야. 그런 지혜를 보여줍니다. 영화상에서는. 주성치 본인이 실제로 인생에서 그렇지는 못한 것 같긴 한데 영화 속에서는 그나마 이제 내가 보기엔 이게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그건 땡큐한 거야. 이렇게 절묘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잘난 유럽이나 미국의 걸작 감독들의 그거와 비교해서도 좀 떨어질 것 없고요. 그 속에 깔고 있는 포탈하지만 깊은 믿음, 신념 이런 거는 저는 어떤 양코베기 철학자의 그것보다도 또 깊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가볍게 우리는 주성치 영화를 접하는데 사실 주성치에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그 가벼움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현실인 거죠. 그래, 진지한 현실. 주성치의 표정이나 연기를 보면 저게 그런 경험을 진짜로 했구나. 저런 비참한 상황을 진짜로 경험했구나 하는 게 느껴져. 그게 내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감동을 하는 거죠, 관객들이. 야, 개 영화에 무슨 주제의식 같은 게 있냐라고 힐난하는 분들한테 요 마지막 장면 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끝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영화 쿵푸어스를 마지막 장면에 상대 악역 야수예요. 이제 최고 고수하고 마지막에 대혈투를 벌이죠. 대혈투를 벌이고 나서 이겨요. 패배에 지쳐있던 야수가. 그 전에 얘기해야 될 게, 한 번 야수를 엎었다가, 야수가 살수를 쓰죠. 아주 비겁하게. 그렇죠. 살수를 써서 진짜 주성치가 죽게 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이제 얘의 목을, 마지막을 칠 수 있는 딱 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야수 본인도, 아니, 암수까지 썼으니까 이제 자기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 분노에 이글거려. 비열한 표정으로. 그래. 도대체 그 무술은 뭐냐?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공이 주성치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쯤 되면 뭘 더 바랍니까? 이상입니다. 끝. 야, 주성치에 대해서 한 20년을 쭉 올라왔네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배우고, 어떻게 보면 한없이 가벼운데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또 우리가 한없이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배우이자 작가이자 감독이자 기획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갑자기 기획자니까 부동산이 부동산으로 돈도 많이 버신. 이 추석 연휴 막바지에 주성치를 한번 영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 2주 동안 저희에게 큰 이야기를, 주성치라는 큰 배우를 들고 와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버디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음악의 A to G, 영화 딴따라. 예, 영화 딴따라 시간입니다. 길게 오고 있습니다. 네, 길게 와서 전 짧게 할 겁니다. 네. 라고 해서도 짧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2주 동안 주성치 특집 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주성치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성치가 부른 건 아니고요. 아까 나왔던 연작인데 모두 속해 있었던 주성치의 서유기. 예. 정말 명작이죠. 주제가로서 일생소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뭐 제가 더 설명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주성치는 거의 뭐 찰리 채플린 이후에 최고의 희극인이다. 배우 겸 연출자. 제작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채플린도 다 제작했지만 어쨌든 희극인으로서의 그게 있고, 근데 채플린하고 다른 점은 이게 중국식 커풍이나 과장법을 주성치식으로 더 뻥튀기 시킨.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성치만의 것이긴 하지만 주성치의 뒤에 어떤 중국 워낙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뻥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네. 좋게 얘기하면 호방함. 네. 이게 나쁘게 하면 개뻥쟁이죠.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뭐 제가 거의 30년대생들 중심으로 하는 한국인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는데 제일 웃겼던 게 중국서 오신 의사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30년대생이니까 문화혁명 때 지식분자라고 해서 이제 고초도 겪었고. 그렇겠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고초를 겪은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이 오 씨예요. 그래서 이제 오의사라고 불렀대 자기를. 근데 오의사는 그 노동을 이제 가게 돼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자기가 농사를 딱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했더니
전체 모든 협동농장 조합원들이 그 해에 당에 바칠 거 다 내고 워낙 50근을 가져가야 되는데 250근을 가져가고도 남아서 뭐에 쓰고 거의 뭐 이 할아버지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중국식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중국에 사신 조선족치고 조선족들이 잘 안 사는 본토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게 다 그래서 내가 저 한국 와서 침을 좀 놔줬는데 사람들이 뭐 고맙다고 선물을 좀 주고 뭐 돈 주고 왔으면 안 돼.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주고 와서 이래서 한 3개월 했더니 동생한테 내가 한 뭐 2억 주고 왔나? 거의. 그래서 이게 중국식 뻥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근데 주성치는 여기다가 이제 특유의 코드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버디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그리고 본토의 어떤 감성 혹은 그 정서 이런 걸 모르고 또 주성치 특유의 코드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조금 어색한 영화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 저도 사실 도성을 보면서 처음에 당황했거든요. 웃은 게 아니에요. 전 처음에 당황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웃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빵빵 터지면서 처음에도 되게 당황했거든요. 이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버디님이 다 설명해서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주성치의 코미디에는 주성치만의 그 따스한 혹은 통찰력 이런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채플린을 아까 언급했던 것도 좀 비슷한 거라 생각해요. 채플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서민들에 대한 밑바닥 정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더 나아가서는 채플린도 항상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고 전 채플린 영화에서 항상 감동적이었던 게 뭐 그 시티라이트도 그렇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 슬픈 사람들의 소외된 사람들의 시선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래도 살아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꽤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지금 현재 잘 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함장님이 배워야 되지 않아야 되나 싶은. 그래서 꼭 심지어 삶이 부정하지 아프더라도 않겠어요.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볼 만한 거라는 거. 네. 물론 이제 여기에 주성치 영화에는 그리고 채플린 영화 둘 다 숨겨진 미녀 배우들이 항상 나온다는 그렇죠. 거. 네. 그 미녀와 항상 채플린은 항상 연결된다는 거. 그렇죠. 스캔들도 많았죠. 채플린도. 그것까지 주성치와 참 닮은 꼴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중국식 허풍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주성치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성치를 떠나서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서유기라고 하는 작품. 네. 이 서유기에 나오는 뻥은 물론 뭐 삼국지 연희도 다 뻥이고요. 다 뻥이지만 이 뻥의 호방함의 크기가 서유기만한 게 없다. 물론 이제 여기다 우리나라에 뭐 삼국유사 있고요. 삼국유사 사실은 호방하진 않잖아요. 예. 좀 찌질함인가? 좀 난 항상 그래. 삼국유사 볼 때마다 단군 할아버지도 그렇고 꼭 이렇게 마늘과 쑥. 맛있는 거 많은데. 근데 뭐 서유기는 오승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영문 제목은 이제 Journey to the West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오승은 작품이냐 아니냐 뭐 좀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저작권이라는 게 전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민간에 떠들던 이야기를 잘 합쳐서 삼국 유사도 그렇잖아요. 다 떠돌던 이야기들을 합쳐냈는데 이제 오승은은 다만 이것을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이야기로 다 엮어낸 것뿐이지 요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다 중국에 여기저기 있던 전설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요것도 좀 중요하게 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필요하죠. 특히 이 시대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 좋은 거면 갖다 쓰고 좋은 노래면 갖다 부르고 좋은 이야기면 갖다 쓸 수 있었던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왔다. 근데 지금의 이 저작권에 대한 깐깐한 모습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전 솔직히 일부분은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필요한 게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그냥 그렇죠. 쓸데없이 지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 서유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주성치의 월광보합과 설리기연 이 두 작품은 영문 제목이 차이니즈 오디세이예요. 어우, 뭐 이게 커 제목이. 근데 전 이게 내용만 봐서는 사실 뭐 이게 오디세이까지 들어갈까 싶기도 하지만
호방암. 호방암. 그리고 주성치가 서유기와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작품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서유기뿐만 아니라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이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주성치가 직접 영문 제목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차이니스 오디세이라는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서유기라고 하는 것이 중국 문화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주성치가 고민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까도 나왔지만 이 영화는 특히 그 월광보합을 처음 보는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월광보합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설리기연이 시작되는 순간 이 앞부분이 500년을 뛰었다는 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나오잖아요. 처음에. 네. 아주 정신이 없는 영화입니다. 근데 초점이 분명해요. 인생과 사랑, 그리고 엇갈리는 운명,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묻어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이런 지점들을 좀 질문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끝에 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주성치와 주인의 사랑 얘기는 전 없었어도 될 것 같은. 아니, 근데 그게 없으면 또 그 마지막에 그게 없으면 그 뒷모습이 씁쓸해지지 네. 않았을 테니까.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주성치가 스캔들을 위해서 특별히 넣은 거 싶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게 5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진짜 가능할까? 잘 네.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라고 하는 판타지가 갖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쿵푸어스를 가지고 있는 판타지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실에서 정말로 비루한 서민들이 그렇게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타지고, 그러니까 혁명이 힘든 거고. 그래서 이런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성친의 새, 그 장면 하나만으로 나는 주성치 팬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했던 행사를 하던 조교 중에 네. 제가 이제 거기 숙소에서 밤마다 저도 이제 준비하느라고 조금 주성치 영화를 좀 밤마다 조금씩 봤거든요. 네. 밤에 뭐 하세요? 그래서 주성치 영화 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여자 조교 한 분이 주성치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친구도 뭐가 제일 멋있었냐니까 역시나 서유 쌍기를 들죠. 네. 그리고 설리기연의 마지막 얘기를 해서 다들 그렇구나. 이게 주성치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함부로 안 해. 네. 근데 우연찮게 주성치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무지 반가워. 이상한 어떤 동지적 느낌이 생긴다니까. 공감대 팍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에 드는 약간 시니컬한 생각은 주성치 대사 중에 사랑을 기한으로 한다면 이제 만년으로 하겠어. 이 대사에 빠진 사람들이 아까 일부에서 버디님이 지적하신 땀 쭈르륵 흐르고 손 이렇게 긁적긁적 긁는 거를 그거를 함께 대체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대사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장면은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 장면은 그럼 그 뭐 장면은 뭐 그것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운명적 만남 이런 게 아니고요. 거짓으로 시작됐더라도 얼마든지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올 수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랑이 얼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장면에 노관정 작사 작곡 노래에 네. 일생소해란 노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노관정은 뭐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분이 50년생이시더라고요. 환갑이 넘은 분인데 현재는 환경운동 하신대요. 오. 근데 이분이 음악만 하신 게 아니라 영화에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한 30여 편의 영화에 조연으로. 이게 홍콩 영화의 특히 특색인데 대부분의 배우들은 노래를 해요. 노관정은 그쵸. 사실 배우보다 영화 음악가예요. 이 사람은 사실 100편이 넘는 홍콩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필름 어워즈에서 2번이나 최우수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근데 100편 했으면 와 싶지만 홍콩에서 당시에 쏟아지던 영화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뭐 그냥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85년부터 영화 음악 작업을 시작했고 뭐 유명한 작품을 조금 꼽아보면 주윤발이 왜 좀 찌질하면서도 전 되게 찌질하다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주윤발을 되게 멋있는 멜로 영화를 네. 기억하는 멋있다기보다 하여튼 애절한 멜로 영화를 기억한 가을날의 동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종총하고 같이 나왔던. 네. 그 영화 음악을 맡았었고요. 영웅모색 2를 네. 했었고 예. 도신 미치는구만 또. 껄림이 제일 좋아하는 세계 최고 작품이죠. 첩혈쌍웅. 제가 되게 어린 시절 좋아했던 정나고양. 이 영화 안 보셨나요? 네, 저 안 봤습니다. 이게 그 영문 제목이 네이키드 킬러예요. 그래서 보셨군요. 예. 네이키드 킬러?
서기 아닌가요, 서기? 아, 그건 저 2편이고요. 아, 2편. 1편. 이게 이제 1편인데. 아, 이게 정나가 그 나신할 때 그 네. 아. 정나 고향 그 고등학교 때 애들이 얼마나 그 영화에 환장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서유기 네. 2편 다 했고요. 황비홍은 하도 많아서 제가 어느 황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제가 제가 찾은 자료가 영어라서 또 이 영어 제목으로 읽으면 사실 중국 영화는 잘 모르잖아요. 황비홍인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황비홍 시리즈 2개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황비홍 시리즈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포스터 보니까 이영걸이 나왔던 황비홍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뭐 어떤 건지 모르지 뭐 나도. 자, 어쨌든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홍콩 영화계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관정의 스타일이 그럼 뭐 이 사람만의 뛰어난 스타일이 있느냐? 또 그렇진 않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저기 영웅본색 2도 우리 왜 지난번에 그 어디야 저기 하이피델리티 팀이 왔을 때 잠깐 들었을 때도 쌈마이 신디사이저. 쌈마이 신디사이저 진짜 이게 우리가 감동스럽게 기억해서 그렇지 그 음악만 놓고 보면 참 그 삼류다. 네. 예, 정말 그 신디사이저 소리다. 딱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뻔한 신디사이저고 거기다가 리듬도 제가 듣기엔 참 신디사이저에 그냥 부가로 들어있는 그 쌈마이 리듬 그냥 이렇게 찍어놓은 거 그냥 넣고 근데 딱 하나 좋은 건 가사가 우선 서사적이고 그리고 가사를 담아낸 멜로디가 꽤 비장해요. 근데 이 비장감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시면 영웅본색 2도 그렇고요. 첩혈상홍 다 요 노관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음악들을 보면 좀 비장한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말 감동적이었다라고만 하기에는 근데 영화와 묻으니까 영화의 장면과 함께는 좋았다. 근데 음악으로 영화를 뭐 이렇게 압도했다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리듬보다 가사에 방점을 둔 멜로디 요거는 중화권 대중음악에서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한국 음악을 들으시던 분들이 홍콩 음악을 들으면 항상 뭔가 좀 맥 빠진 느낌? 근데 이게 딴 게 아니라 한국 음악 굉장히 그 리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음악이거든요. 우리 음악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음악을 듣고선 미국 평론가 하나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 음악은 백인 음악 같다. 근데 한국 음악은 흑인 음악 같다라는 그런 평을 한 외국 음악 평론가가 있었는데 되게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리듬이 강조되어 있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아시아권의 음악들에선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 음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엔카는 여전히 지금도 일본의 엔카는 한국 음악처럼 춤출 수 있는 트로트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세미 트로트니 이렇게 말하는 춤출 수 있는 트로트를 우린 만들잖아요. 근데 일본의 엔카는 여전히 춤출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차차차나 뭐 이렇게 스탠드바 뭐 이런 이제 분위기에 맞는 음악일 수는 있지만 대만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그 주류가 되어 있는 성인 음악은 리듬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않거든요. 애절한 멜로디인데 한국만은 트로트도 역시 리듬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면 이건 한국 대중음악의 특징이고 한국 유흥음악의 또 주류를 쫓아가기 위해선 고속버스 안에서 어떤 신명나는 판을 벌리기 위해선 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되게 한국적인 것 같아요. 이 박사의 음악이 우리에게는 그냥 관광버스 음악이었지만 일본에게 문화 충격으로 왔던 게 그렇죠. 컬처 쇼크 진짜 뭐. 이게 그들이 듣기에 지금까지 뭐 개은숙이라든가 한국서 왔던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들은 일본적인 정서에 딱 맞는 트로트를 불렀고 엔카에 참 딱 맞는 트로트를 불렀고 그리고 개은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서 아직 트로트라고 하는 것이 꽤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넘어가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박사라는 사람이 한국서 온 트로트 가수라고 왔는데 엔카의 정서가 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키! 하면 이 리듬에 너무나 당혹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사가 한국서는 노인층에게 먹혔지만 일본서는 아주 젊은 층에게 먹힐 수 있었던 그런 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박사는 그 늘 보던 고속버스의 그 리듬이었는데 아니면 우리 약장사, 시장통 이런 데서 봤던 그런 느낌, 뭐 각설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방가르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너무 당연해서 그렇지 관광버스 음악 들어보면 반가르답니다. 예. 그 기타 치시는 분들 저는 되게 존경하고요. 네. 모든 노래를 근데 이게 트로트의 코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노래를 한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기다가 그 우리가 오블리라고 하는 네. 오블리가토라죠. 이제 실제로는 오블리라고 하는 이게 그 실제로 프로 기타 치는 분들도 네. 트로트 처음 치라 그러면 락 하던 분들 못 쳐요. 어.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가사와 그 메인 멜로디를 네. 대꾸하는 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호로록 풀어내야 되거든요. 정말 호로록 풀어내요. 그 짧은데 요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의미의 특히 락은 백인 음악이잖아요. 이게 리듬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서사 단계가 쭉쭉쭉 있는 이런 음악인데 트로트는 특히 요즘 세미 트로트라고 하는 걸 젊은 기타리스트들이 못 치는 게 굉장히 리듬은 강조되어 있는데 요 안에서 서사적인 뭔가를 집어넣기를 요구하니까 특히 나이 많은 작곡가 아저씨들이 이제 야 거기서 그거 안 돼? 안 돼요. 진짜로. 저랑 친한 기타리스트 한 분이 본인은 락 밴드를 하지만 이제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명한 그 세션 뮤지션인데 그 양반도 가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음하러 가보면 한 달에 뭐 많으면 한 건 트로트는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이 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제 나이 또래인 이분한테까지는 잘 안 오는데 가끔 와서 쳐보면 제일 뭔가 이렇게 치고 나서도 잘 안 풀린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정서 맞추기 어려운 또 그 정서에 있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왜 예전에 나훈아 씨가 명절 마지막 날 이제 공연하는 걸 실황을 녹화 그쵸. 중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MBC인가에서. 근데 맨 마지막에 엔딩곡이 내가 되게 깜짝 놀란 거야. Time to say goodbye가 엔딩곡이었어. 근데 그걸 트로트로 부르는데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이걸 트로트 면조로 부르는데 심지어는 그게 그 실황 공연인데 그게 립싱크인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입이 안 맞아요. 내가 그거 보고서 좀 실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재밌네 뭐. 어쨌든 좀 슬펐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나훈아는 팝송도 잘해라고 하시는 분들이지. 나훈아 무대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그 신파라고 부르는 네. 대중문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보면 그렇죠. 예전과 달리 나훈아 씨 요즘에 무대에 공연을 집어넣어요. 막 배 등장하고 막 배 이런. 등장하고 떠나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헤어지고 말 나오고 막 무대 위로 말 타고 올라오고 그래서 나훈아라고 하는 분은 뭐 우리가 트로트 가왕 뭐 이렇게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딱 나훈아 씨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와 공연은 한국 대중음악 혹은 한국 대중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정서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잡초랑 영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다른 의미에서 또 태진아 씨는 진짜로 울어버리니까 무대에서 사모곡 부르면서 사모곡 불효자가 확 울어버리니까 감정이 훅 들어오는 거죠. 대단한 스킬입니다. 예, 어쨌든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3장이 부르는 올리유 장면이 있어요. 명장면이죠. 근데 이 명장면에 네. 조금만 좀 들어볼까요? 예. Only you can take me choice again. Only you lòng sát yêu trên quay qua. Only you. 떠올랐어. 근데 이건 노래를 그냥 못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게 있지. 이게 정말 자기가 제대로 진심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이걸 설정으로 해서 불렀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고전인데. 그렇죠. 고전인데 이제 철학이 있고 내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야. 손오공을 설득해서 자기를 보좌해가지고 싫다는 손오공을 데리고 이제 서역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설명하는 아주 비장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주석 씨는 싫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라는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정도 연기를 하는 배우가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어요. 그렇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서 임창정이 한번 이 정도 수준의 내공을 보여주죠. 고소영을 맨 처음에 데려왔을 원래 때. 노래를 잘하는 가수인데 노래를 되게 못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으니. 중요한 노래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정말
이게 딱 주성치죠.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이 이런 식의 훅 들어오는 거.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이 노래에서 이 사람이 물론 노래도 못하고 이게 웃기는 거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멜로디를 잘 못하잖아요. 네. 리듬도 못하고 박자도 안 맞아. 네, 박자도 안 맞아.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멜로디는 자기만의 멜로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2절까지 나오는데 똑같이 유지되거든. 맞아. 심지어 2절까지 나와. 2절까지 나와 이게. 그래서 이거 되게 그냥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다. 아. 가끔 우리 시골 가면 할아버지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그런 내공을 보이세요. 어떤 노래든지 똑같은 리듬으로 부르는. 그렇지. 자, 하여튼 뭐 온리유가 나오고요. 끝에 이제 이렇게 웃긴 다음에 노관정의 일생소해가 나오는데 뭐 이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리듬감이 없다는 점에서는 네. 그리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키보드 중심이고 근데 이게 당대의 한국 음악도 사실 이런 신디사이저 중심이에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 이런 신디사이저가 많이 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즈음의 한국 대중음악을 생각해 보면 리듬에 대해서만큼 훨씬 더 세련되지려고 노력하거든요. 한국 대중음악이. 롤랜드였나? 무슨 808이 들어가는 리듬 머신이 있는데 요게 굉장히 획기적인 리듬 머신이에요. 근데 이게 92년에 한국에 도입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한국 대중음악의 리듬이 다 바뀌어요. 서태지 나온 직후. 그쵸. 그래서 그 이전까지 사람이 드럼을 쳐서는 안 만들어지던 굉장히 미국적인 리듬감이 한국 대중음악에 들어오는 게 바로 그 리듬 머신과 함께고 그래서 요즘에 그 각종 프로그램들 네. 그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전에 한국의 어린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서양 팝을 부르라고 하는데 멜로디에 대한 이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좋아요. 근데 리듬을 타는 게 과거에 80년대 한국 가수들이 TV 프로그램 쇼 프로 나와서 팝송 부르라고 하면 그때 느껴지던 그 뭔가 묘함이 우리는 뭐 발음이 나빴나? 발음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 리듬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리듬감을 어렸을 때부터 한국 대중음악 안에서도 이제 이 리듬 머신을 통해서 서구적인 리듬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자라니까 리듬감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9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렇게 리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땐 리듬 머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화가 생각하는 노래에서의 방점이 아예 달랐다는 거죠. 한국인들과. 근데 뭐 멜로디 흡입력은 상당해요. 근데 이 흡입력이 상당한 것도 흥미로운 게 되게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하면서 흡입력을 만들거든요. 요거 그 중국 영화 보다 보면 왜 무협 영화들에 보면 이렇게 중국 한시 노래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그 가사의 내용을 모르고 보면 되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멜로디로다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요거랑 사실 저는 요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점도. 굉장히 중국적인 부분인 거죠. 그 예전에 알람탐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 인기 얻었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람탐의 음악이 왜 이선희와 예전에 조인트 콘서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의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선희가 더 좋아 보였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알람타임 불렀던 노래보다 이선희의 음악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리듬이 강조되어 있고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하면서 이걸 클라이맥스로 올리는데 한국 음악은 클라이맥스랑 그 버스라고 부르는 1, 2절하고 멜로디를 다르게 하면서 한 번 팍 치고 올라가는 요게 있잖아요. 팍 치고 올라가는 요즘 그 이쪽 말로 사비죠. 일본 말로 네. 사비라고 하는 요거가 한국은 되게 중요한데 중국 대중음악에서의 중요한 건 사비가 아니라 반복되는 멜로디가 점층적으로 올라가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게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일생소해 역시 똑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화하고 잘 어울리는 게 1편, 2편 종횡무진인데 알고 보면 종횡무진이 결국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진짜 사랑 혹은 뭐 책임져야 되는 사랑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두 여성을 놓고 혹은 뭐 세 여성까지 가야 되나? 아니 셋은 아니 둘이죠. 어쨌든 크게 이 두 여성을 놓고 되게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시간과 얽히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그거를 잘 음악적으로도 하나의 멜로디를 반복해 나가면서 쌓아지는 감정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영화의 내용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 씁쓸한 그 장면과 그다음에 단순하지만 멜로디가 강화된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묻어져서 잊을 수 없는. 이거 제 OST를 저 잘 못 찾아서 유튜브에서 일생소회를 쳐보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버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성채가 감독한 외 서유항마. 서유항마전에도 네. 일생소회가 또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결국엔 서유쌍기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다군요. 서유항마편에 서유기에 있는 대사를 그대로 치면서 상당히 뒤집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유항마편은 주인공이 삼장이에요. 삼장법사고 서유쌍기는 손오공이 주인공인데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사랑을 하는데 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이렇게 했는데 서유항마에서 그대로 동일한 대사를 삼장이 쳐요. 사랑이 기한이 있다면 만년을 해줘요. 그런데 서기가 한마디 하죠. 만년은 너무 길어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해주세요. 그러거든요. 와, 여기서 확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녀석이 연기했던, 그러니까 이 녀석이라 일부러 표현했어요. 주성치가 어릴 때 연기했던 서유쌍기에서의 사랑에 대한 태도와 그 뒤에 그 서유기에서 이미 득도를 한 삼장에 대한 이야기를 프리퀄로 해내는데 이미 득도를 한 그 삼장의 사랑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서기가 삼장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사랑은 지금이 중요한 거야 하고 한 방 때려버리는데 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돌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너무 깠나요? 저 껄림에 이해 못하는 표정은 뭐야? 서유항마를 보지 않지 않았을까? 아니야, 서유항마 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나이 먹어서 그런 건가? 나이 먹는다고 사랑에 대한 관점이 바뀌나? 나는 그냥 우리 와이프 꾸준히 사랑하고 있는데. 됐고요. 요거 나 좀 점수 좀 따보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간단하지만 좀 굵직하고 담백한 멜로디 그리고 그 멜로디 안에 진득한 메시지가 묻어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걸 실천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치의 어떤 삶이나 인생, 사랑 이런 거에 대한 페이소스, 또 중국식 유머의 근원인 손오공, 서유기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가득 묻어있는, 그리고 그걸 그냥 쓰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좀 꼬아냈달까? 이러한 그 서유기의 월광보합 설리기연, 이 영화 입문작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성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꼽을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마무리에 등장하는 좀 쓸쓸하지만 찡한 일생소회를 한번 들어보시죠. 휴가 뒤에 오는 무기력은 참 힘듭니다. 쉼표 뒤에 오는 느낌표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며칠 쉬기라도 했습니다. 명절 내내 고생했던 아내, 대중교통 기사님들, 음식점 직원분들, 무엇보다 아직도 광화문을 지키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무기력은 사치입니다. 녹음 박세롬이, 기술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을 기념 로맨틱 코미디 특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